오라버니들 안녕하세요. 한 언론사에서 여성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 여성들의 35%가 자신의 성욕이 강한 편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남성들이 생각한 것보다 높은 수치인 것 같습니다. 스스로 성욕이 강하다고 생각하는 여성들이 35%나 되는 것을 보면 성욕이 강한 여자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여성들도 자신의 성욕구에 대해 관심이 있으며 요즘은 많이 표출하는 것 같습니다. 제 연애 경험을 보아도 처음에 관계할 때는 막 빼면서 쑥스러워했지만 그 첫 관계 이후에는 여자들이 더욱 관계하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았으니깐요. 같은 언론사에서 남성에게 성욕이 강한 여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설문조사를 했는데 남성의 70%가 긍정적이라는 대답을 했습니다. 이 설문조사를 보더라도 남자 또한 여자가 적극적으로 할 때 성적 흥분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렇게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30%의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남성들은 일명 유교보이일 확률이 높죠. 나이가 들수록 남성의 성욕이 감소하지만 여성의 성욕은 더욱 강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욕은 여자보다 남자가 높다고 흔히들 알고 있지만 유독 성욕이 강한 여자들도 있습니다. 사실 나이가 거듭할수록 호르몬상으로 여성의 성욕이 남성의 사업보다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선천적으로 성욕이 강한 여성들은 겉으로 보이는 외모적인 특징과 성격적인 특징이 다르다고 합니다. 성욕이 강한 여자들은 어떠한 특징을 보이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약지가 검지보다 손가락이 길면 성욕이 강합니다. 미 온타리오주 맥마스터 대학의 연구진들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여성들이 특히 손가락이 긴 경우 성욕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손가락의 길이는 태아일 때에 자궁 안에서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에 얼마나 많이 노출되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테스토스테론은 성욕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이 호르몬 수치가 높을수록 성욕이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남성 호르몬이 강한 여성도 성욕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약지 손가락이 검지보다 긴 경우가 여기에 속하는데 이런 여성은 남성적인 성향이 있으며 성적으로 개방적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남성의 경우도 동일합니다. 흔히 말하는 정령남의 손가락도 이런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운동선수들이 모인 올림픽에서 콘돔 사용이 많은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다행히 저도 약지 손가락이 검지 손가락보다 길이가 깁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길이가 길죠? 그렇죠. 다시 말해 이러한 사람들이 남성 호르몬 분비가 활발하고 성욕도 자연스럽게 높아진다고 합니다. 이러한 호르몬의 영향으로 성형이 강한 사람들이 외모의 특징이 더 잘 나타납니다. 두 번째, 털이 많거나 굵은 여자. 채모의 굵기가 굵은 것 또한 남성 호르몬, 즉 테스토스테론의 수치가 높기 때문입니다. 특히 눈썹이 진하고 굵기가 굵은 여성들의 경우 성욕이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욕이 강한 수십 명의 여자들을 관찰해보면 공통점은 눈썹이 굵거나 채모가 잘 자라는 외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야한 생각을 많이 하면 머리가 빨리 자란다는 말도 이것에 근거한 말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꾸준히 운동하는 여자. 제가 만났던 성욕이 많은 여자들을 보면 운동을 꾸준히 하는 여자가 많았습니다. 꾸준히 몸매 관리를 하는 여성들을 만나는 날이면 매일 전기가 쭉 빨린 후에 출근을 하곤 했죠. 이게 왜 그러냐면 남성 호르몬, 즉 테스토스테론이 분비되어서 그렇습니다. 남성 호르몬과 연결된 걸로 운동을 하는 사람은 테스토스테론이 몸 안에 다른 여성보다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여자들은 성격이 남자처럼 진취적이고 경쟁성 취정복처럼 남성성이 비롯된 성향을 가진 여성들도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자를 만날 때 호르몬이 꿈틀거리는 여성을 만나고 싶다고 한다면 남성 호르몬이 많은지 아닌지 잘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식욕이 높은 여자. 뇌에 있는 다양한 욕망들은 중추 중 식욕 중추와 성욕 중추에 매우 밀접합니다. 즉 식욕이 높은 경우 성욕이 높은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식욕이 많은 남성들의 경우 식욕이 없는 남성들에 비해 성욕이 높을 가능성이 큽니다. 술까지 좋아한다면 이건 뭐 말할 필요가 없죠.
이탈리아 한 대학에서 술과 성욕의 인과관계에 대해 연구를 했습니다. 술을 매일 마시는 여자가 술을 안 마시거나 가끔 마시는 여자보다 성욕이 강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5번째, 스킨십을 좋아하는 여자. 스킨십을 좋아하는 여자는 촉각에 예민한 여자입니다. 스킨십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여자의 경우, 스킨십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여자에 비해 성욕이 높습니다. 여자들을 만나다 보면 감각이 타고난 여자가 있습니다. 그런 여자들이 대체로 잘 느끼고 성욕이 많습니다. 스킨십이 강한 여자들은 웃으면서 남자들에게 터치하는 경우가 많죠. 술 먹으면 더욱더 스킨십이 진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여자들은 성욕이 확률적으로 풍부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거나 또 중년 여성들은 스킨십이 폭발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스킨십이 많은 사람들은 성욕이 풍부하니깐요. 5번째, 애정결핍이 있는 여자. 기질적으로 애정결핍을 가지고 있는 여성의 경우 성욕이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안정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에게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크죠. 그러한 불안함과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성욕과 이어져서 성욕으로 발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애정 결핍이 있는 여성의 경우 사람을 만날 때도 마음을 쉽게 열고 쉽게 다가간다고 합니다. 마음을 쉽게 얻기가 힘든 여성에 비해 성적으로 훨씬 개방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6번째, 스트레스를 잘 받는 여자. 스트레스를 잘 받는 여성도 성욕이 많습니다. 고객을 직접 상대하거나 교대 근무를 하는 직업처럼 스트레스를 받기 쉬운 환경에 놓인 여성들이 이성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려는 경향이 큽니다. 그리고 남자친구와 헤어진 경우도 그 스트레스를 해소하고자 성욕이 커집니다. 이건 제 주변 여자들을 좀 만나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감하는 내용일 것입니다. 평소 육체적이나 정신적으로 스트레스에 취약합니다. 그래서 쉬는 날에 축적된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나이트클럽처럼 남자들이 즐비한 곳을 자주 가곤 하죠. 남녀 관계에서 성욕이란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는 문제인 만큼 서로 잘 마음이 맞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남성이든 여성이든 성욕에 있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성욕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구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강하든 약하든 개인적인 성향의 차이입니다. 다만 파트너와 자신의 성향의 차이가 있는 경우는 어느 한쪽이 무리하게 맞춰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무리하게 맞추는 것을 하지 않고 서로 적당하게 자기 위안을 하거나 이제 오늘의 다음 콘텐츠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여자한테 섹시한 남자로 보여지게 만들어서 상대 여자의 성욕을 마구마구 증폭시키는 방법입니다. 구체적으로 상대 여자를 구워 삶는 내용보다는 여자가 오라버니를 딱 봤을 때 섹시한 남자로 인식하게 만드는 방법을 다룰 예정입니다. 여자가 먼저 관심을 보이고 흥미를 보이게 만들어야 대화를 이어나가면서 꼬실 수가 있겠죠. 우선 여자가 남자를 섹시하다고 느끼는 원초적인 본능은 바로 남성성에서 나옵니다. 물론 여자마다 섹시하다고 느끼는 포인트도 다르고 꼭 한 가지 특징뿐만 아니라 여러 요소에 의해 섹시함을 느끼기도 하지만 가장 본질적이고 강력한 요소는 바로 남성성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가장 핵심적인 요소인 이 남성성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야수성. 섹시한 남자의 가장 근원적인 본질은 남성성이며 그중 남성성이 가장 잘 드러나는 건 바로 야수성입니다. 야수성의 사전적 의미는 들짐승처럼 난폭한 행동이나 성질이라고 표기되어 있지만 고작 이 한 문장으로 설명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예시를 들어드릴 테니 오라버니들도 언어적으로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직관적인 느낌으로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야수성이라 함은 무언가를 한번 물면 절대 놓지 않는 집념, 마치 하이에나의 그것이라도 되는 듯한 굶주림과 본질적 갈망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좋은 대학, 공무원 시험 등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하루에 34시간씩 자고 공부하면서 어떻게든 원하는 목적을 이루는 사람들이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열심히 한다, 노력을 많이 한다의 차원이 아니라 앞서 말했듯이 한번 물면 절대 놓지 않는 집념이라는 표현이 더욱 어울리는 특징이며 여자들은 이러한 남성들에게 무의식적으로 섹시함을 느끼고 강한 성욕을 느낍니다. 또 야수성은 폭력성과도 연관이 있는데요. 사실 폭력성이라는 게 무조건 나쁜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와 문화 때문에
폭력성을 무조건적으로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고 절대적으로 피해야 하는 나쁜 것으로 간주하는데요. 폭력성이란 그냥 자연에 존재하고 있는 지극히 당연하고 정상적인 현상입니다. 맹수가 초식동물을 사냥하는 것을 본 적이 있나요? 그렇게 폭력적이고 무자비할 수가 없습니다. 같은 종들끼리도 서로 서열을 가리거나 세력을 다툴 때 폭력성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폭력성이라는 것을 무조건적으로 나쁘게 여기는 건 그저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일종의 장치인 것이지 사실상 자연에 포함되어 있는 한 요소일 뿐입니다. 너무 깊게 들어가면 철학 방송이 되어버리니까 폭력성에 관한 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무튼 정상적인 남자라면 누구나 폭력성을 가지고 있는데 단지 사회 구성원으로서 질서 유지를 위해 억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합법적인 선에서 이 폭력성이 허용되는 분야가 있는데 그게 바로 스포츠입니다. 스포츠 중에서도 경쟁 구도의 격렬한 몸싸움이나 행동이 요구되는 격투기, 축구, 야구, 농구 등이 있죠. 그리고 이러한 운동선수들이 유독 예쁜 여자들을 잘 만난다는 걸 알고 계실 텐데요. 바로 여성의 원초적인 감정을 자극하는 폭력성과 야수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자들이 폭력적인 남자를 싫어한다는 것은 자기보다 약한 여자를 때리거나 자기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폭력을 남용하는 한심하고 비겁한 남자를 싫어한다는 것이지 폭력성 자체를 싫어한다는 게 아닙니다. 폭력성이 나의 가족에게 해를 끼치거나 위협하는 사람에게 정당방위라는 이름의 좋은 명분으로 행사되었을 때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드라마나 영화에 자주 나오는 장면이기도 한데 여자나 힘없는 사람이 불량배들에게 위협당하고 있을 때 갑자기 주인공이 나타나서 불량배들을 무찌르고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해주는 장면은 누구나 한 번쯤 보셨을 것입니다. 이때 여자는 본능적으로 남자에게 섹시함을 느끼는 것이지 폭력적인 남자는 딱 질색이야 하면서 배척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건 좀 극단적이긴 예시이긴 하지만 외모나 다른 요건들이 비슷한 두 남자가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여자는 무조건 고분고분하고 부드럽고 자상하고 친절한 남자보다는 조금은 까칠하고 사납고 거친 느낌의 남자에게 더욱 섹시함을 느끼기 마련입니다. 말 그대로 섹시함이라는 것은 섹스를 유발하는 감정을 갖게 하는 특징인 것이고 이러한 감정은 철저히 강한 남자에게 끌리는 본능에 의거하기 때문입니다. 여자들이 말하는 나쁜 남자가 좋다라는 말은 이러한 것을 두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 오라버니들은 폭력성을 무조건적으로 억누르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좋은 명분, 좋은 방향으로 표출하면서 어필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앞서 말한 스포츠나 운동을 취미로 한다든지 예전에 나한테 사기를 치거나 해를 끼쳤던 사람에게 2배, 3배로 갚아주었던 일화를 대화 도중에 스토리텔링으로 자연스럽게 풀어보는 것도 방법이겠지요. 두 번째, 리드하는 남자. 오라버니들 혹시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를 보셨나요? 전두환 사태를 모티브로 한 영화인데 거기서 전두환 역을 맡은 황정민이 이런 대사를 합니다. 인간이라는 동물은 강력한 누군가가 자신을 리드해 주기를 바란다. 남자들도 이러한 본능이 있는데 하물며 여자는 오죽할까요? 남자들은 여자보다 이성적이고 가정을 부양해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 때문이라도 누군가에게 의지하려고 하기보다는 스스로 해내려고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자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취집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여자들은 연애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에 있어서도 굉장히 수동적인 동물입니다. 물론 가끔 자기 삶을 주도적으로 운영하고 웬만한 남자들보다 더 성공한 위인들도 있긴 하지만 매우 극소수이죠. 대부분의 여자들은 좋은 남자를 만나서 그 남자의 삶에 물들려고 하지 주체적으로 자기 삶을 기획하고 개척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언뜻 보기엔 여자라는 동물이 엄청 게으르고 나약하게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300만 년의 인류 역사상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인권을 갖게 되고 사회로 진출할 수 있게 된 지는 고작 100년도 채 되지 않습니다. 즉, 애초에 여성은 능동적으로 주체적으로 뭘 할 수가 없는 상태로 300만 년을 지내왔습니다. 진화 심리학적으로 봤을 때 여자가 수동적이고 남자에게 의지하려는 본능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죠. 또한 본능적으로 여자는 자기보다 가치가 낮아 보이는 남성에게 절대로 이성적 매력을 느끼지 못합니다. 아니, 아예 남자로 보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령 오라버니들이 여자보다 상대적으로 가치가 낮아 보이더라도 절대 기에 눌리거나 영향받으면 안 됩니다. 상대 여자가 아무리 기가 세 보여도 남자답게 리드할 줄 알아야 합니다. 특히 기세고 이쁜 여자들은 대부분이 남자들이 자신의 기에 눌려서 남성성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자기한테 전혀 영향받지 않고 남자답게 리드하는 남자를 만나게 되면 강한 호감과 섹시함을 느끼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사회적 지능이 박살난 사람처럼 상대의 의견을 모두 무시한 채 내 마음대로 하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최소한의 존중은 하되 내가 미리 짜놓은 판에 들어올 수 있도록 리드를 해야 하는 것이죠. 예시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만약 데이트 도중 식사 메뉴를 고르는 상황에서 여자가 한식을 먹을지 일식을 먹을지 고민하고 있다면 그럴듯한 이유와 명분을 말해주면서 방향을 잡아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엊그제 초밥 먹었다고 하지 않았어요? 엊그제 먹었으니까 오늘은 한식 먹고 다음에 같이 일식 먹으러 가요. 라고 하거나 근처에 새로 생긴 일식집 있는데 잘한다고 하더라고요. 오늘은 여기로 가고 한식은 다음에 같이 먹으러 가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자가 갈팡질팡하거나 선택을 하기 어려워할 때 남자가 이런 식으로 방향을 잡아준다면 여자는 이러한 남자의 리드에 섹시함을 느끼게 됩니다. 지금까지 여자가 남자한테 느끼는 섹시함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저기 흘러넘치는 뻔한 정보들보다 훨씬 느끼는 게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정리해드리자면 첫 번째, 야수성. 두 번째, 리드는 남자입니다. 다시 강조드리지만 여자가 남자에게 섹시함을 느끼는 근본적인 매력 요소는 남성성이며 이 남성성은 야수성과 리더십에서 강하게 드러납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을 꼭 본인 것으로 만들어서 언제 어디서든 상대 여자 눈에 섹시한 남자로 비춰지는 멋진 오라버니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은 당신의 삶을 위한 건강 섹션이 될 것입니다. 금귤은 한 입에 쏙 들어가는 아주 작은 크기이지만 맛과 향,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한 영양소 밀도가 높은 과일입니다. 이 금귤은 흔히 낑깡, 금감으로 불리기도 하는데요. 일조량이 풍부하고 따뜻한 지역에서 관상용으로 처음 보급되었습니다. 금귤은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 항산화물질 등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건강에 매우 좋습니다. 특히 비타민C와 카로티노이드가 풍부하게 들어있어 면역력 증진과 세포 손상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또한 금귤에는 비타민C 흡수를 돕는 헤스페리딘이 많이 들어있어서 감기를 예방하는 데 좋고 모세혈관의 삼투압 조절 기능이 있어 동맥경화 예방과 혈압 조절 효과가 뛰어납니다. 과일에는 드물게 칼슘을 함유하고 있어 뼈와 치아를 튼튼하게 하고 신경을 안정시키는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금귤은 껍질째 먹는 과일인데요. 이 껍질에는 과육보다 단맛이 강하고 비타민C 함량도 2배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 금귤의 효능을 알아보고 금귤 먹는 방법과 같이 먹으면 몇 배의 시너지 효과가 있는 식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금귤의 효능으로 첫 번째는 담석증을 예방하는 데 좋습니다. 이 금귤은 담석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과일 중 하나입니다. 담석증은 담낭에 돌이 생기는 질환인데요. 일반적으로 쓴 음식이나 지방이 많은 음식을 자주 섭취하는 사람, 비만인 경우에 발생하기 쉽습니다. 금귤에는 비타민C, 카로티노이드, 폴리페놀 등이 풍부한 과일로 항산화 작용을 통해 담즙의 산화를 예방해주고 담석 형성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금귤에 포함된 섬유질은 소화를 도와주어 담석 발생 가능성을 낮추는 데 좋습니다. 두 번째는 당뇨병에도 좋은 과일입니다. 먼저 한국영양학회지에서는 이 금귤의 혈당지수를 GI 47로 낮은 혈당지수 식품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기 약 8개를 먹었을 때의 혈당 부하지수는 GL4로 낮아 당뇨인들에게 친화적인 과일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섬유질도 아주 풍부한데요. 금귤 100개에 섬유질이 7개 함유되어 있어 급격한 혈당 상승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뇨병 환자가 무차별적으로 많이 먹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금귤도 결국 과일이기 때문인데요. 다량으로 섭취할 경우 혈당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뇨병 환자라면 금귤은 하루 8개 정도 드시는 것이 좋고 한 번에 모두 먹기보다는 나눠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금귤이 당뇨병에 좋은 이유에는 다양한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연구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국립의학도서관의 2014년도에 게재된 연구에 따르면 당뇨병 환자들의 금귤 섭취가 혈당이 상승하는 것을 억제하였고 혈당 수치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금귤에는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와 같은 항산화 작용을 하는 성분이 풍부합니다. 이러한 성분들이 당뇨병 환자들에게 흔하게 발생하는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줄 수 있습니다. 다량의 비타민C도 큰 역할을 하는데요.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를 촉진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인슐린은 혈당을 낮추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호르몬으로 금귤 섭취가 췌장 기능을 지원함으로써 당뇨병 환자의 혈당 수치 관리를 더 수월하게 만들어줍니다. 당뇨 합병증 예방에도 좋은데요. 금귤에는 감귤류에 포함되어 있는 구연산이 들어있어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데 도움을 줍니다. 2015년에 영양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금귤을 4주간 섭취한 당뇨병 환자들의 나쁜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감소하였고 건강한 좋은 HDL 콜레스테롤 수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 번째는 심장 건강에도 좋습니다. 금귤에는 칼륨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서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압을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심장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혈압이 안정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금귤을 먹는 것은 혈압을 안정되게 유지해줘 심장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항산화제가 풍부한 것도 영향을 주는데요.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혈관벽에 지방이 쌓여 혈액의 순환을 방하는 것을 억제해 동맥경화를 예방해줍니다. 염증 제거에도 좋은데요. 금귤에는 레모넨, 헤스페리딘, 나린제닌 등의 화합물이 함유되어 있어서 염증을 억제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염증은 심장 건강을 해치는 요소 중 하나이기 때문에 염증을 억제하는 것은 심장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금귤 먹는 법은 다양합니다. 껍질을 벗겨 먹는 분도 있지만 껍질에는 섬유질과 영양소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껍질까지 함께 먹는 것이 좋습니다. 오히려 자가 껍질을 제거하기가 더 힘든 과일이기도 합니다. 과일 주스를 만들 때 금귤을 조금 넣으면 상큼한 맛과 향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리를 할 때도 사용을 하는데요. 샐러드뿐만 아니라 면 요리나 냉면 요리의 고명으로 사용하면 색다른 향으로 아주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금귤은 비타민C, 섬유질, 칼륨, 마그네슘 등이 풍부한 과일로 건강에 매우 좋은 식품입니다. 이렇게 좋은 금귤을 이 식품들과 같이 먹으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식품들인지 몇 가지를 소개해드립니다. 첫 번째는 견과류입니다. 견과류와 금귤을 함께 먹으면 시너지 효과가 있습니다. 견과류에는 우리 몸에 필요한 지방과 단백질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 금귤과 함께 먹으면 혈당 상승을 완화하고 포만감을 높여줍니다. 이러한 효과로 다이어트 중인 사람들의 건강 간식으로도 추천되고 있습니다. 특히 아몬드, 호두, 땅콩, 캐슈넛 등의 견과류를 금귤과 함께 먹으면 맛과 건강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시너지 식품으로는 녹차가 있습니다. 녹차는 항산화 작용이 뛰어나 금귤과 함께 먹으면 항산화 효과를 높여주고 혈압을 낮추는 데 좋습니다. 녹차에 함유된 카페인과 금귤의 비타민C가 혈액순환을 촉진하여 건강에 좋은 영향을 줍니다. 지금까지 금귤의 효능과 먹는 법, 같이 먹으면 좋은 식품들을 알아보았습니다. 건강한 과일이기는 하지만 금귤을 먹는 것만으로는 건강을 유지하기 힘듭니다. 정기적인 운동, 휴식 등 일상적인 생활 습관과 함께 식습관 개선이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에 좋다는 이유로 다량 섭취할 경우 건강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항상 자신에게 맞는 적절한 양만큼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